닷컴 버블, 금융위기, 팬데믹, 그리고 지금의 AI 랠리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나스닥 한 김만 판 이가 있습니다. 27년 동안 이 시장의 심장을 읽기 위해 노력해온 투자자가 있는데요. 오늘 나스닥더 박종식 작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종식입니다. 나스닥만 이렇게 고집하신 이유가 뭐예요, 작가님?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네. 그 시장을 이제 보다가 보니까 네. 어느 순간에 우리 시장이 이제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걸 이제 감지를 한 게 이제 97년 말 98년 초 정도부터 IMF 때. IMF 고무렵부터 네.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이전 시장하고 좀 다르다는 거를 이제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부터 이제 우리나라 그 외국인 투자 한도가 이제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네. 97년 말에 55%, 98년 말에 100%로 이제 한도가 기존에 이제 10%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미국 시장하고 연동이 되는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과를 갖고 뭐 한 2003년 정도부터는 제가 이제 대중들 앞에 나서서 뭐 강연이나 강의 뭐 그런 걸 또 많이 해왔습니다. 뉴욕 증시와 또 국내 증시 동조화되는 그 흐름을 발견을 하시고 네. 이거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스닥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80년대 이제 IT 붐, 90년대 이제 닷컴 붐 그런 게 이제 일면서 나스닥 종목이 이제 부상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90년대 말부터. 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제 90년대 말 2000년 초반부터 나스닥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대거 이제 진입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의 중심이 이전에는 이제 다우에서 그 순간부터는 이제 나스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됐습니다. 상승 하락이 이제 제일 크다는 거고요. 나스닥이. 네. 아하, 3대 예. 지수 중에서. 네. 이거는 이제 전부 비교는 이제 3대 지수 중에서 이제 비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추세 강도가 제일 강하다. 네. 그리고 고가와 저가가 가장 늦게 온다. 그 이제 세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상하대, 추세강, 고저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상승을 해도 나스닥이 가장 크게 상승을 해야 되고 하락할 때도 나스닥이 가장 크게 하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스닥이 3대 지수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작다든지 하락률이 가장 작다든지 하면은 이 논리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10월 16일 경우에 나스닥이 하락률이 이제 가장 적었거든요. 저거는 이제 하락은 하락이지만은 하락이 약하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조만간에 다시 이제 상승으로 간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봐야 되고. 하락이 약하면 그 추세가 깨지지 않고 그렇죠. 하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그 말씀이신 거죠. 여기 이제 미국이 긴급 금리 인하를 이제 그동안 7번을 했거든요. 네. 블랙 먼데이 이후 이제 총 7번을 이제 긴급 금리 인하를 했는데 2000년 이후에를 보면은 긴급 금리 인하 할 때는 7번 모두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아주 거의 급락 수준에 가까운 하락을 했죠. 그렇네요. 네. 그런데 2001년 9월 17일 보면은 나스닥이 하락률이 작았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2008년 10월 8일 날이 또 하락률이 작았고. 네. 다우 대비 적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하락률이. 그러면은 저거 2001년 9월 17일 큰 하락이 나왔지만은 나스닥이 하락률이 작았기 때문에 네. 저점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2007년 12월 11일 날 보면은 나스닥이 더 크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저 때는 또 중요한 게 다른 때는 전부 하락 추세일 때 금리 인하가 된 건데 저 때는 상승 추세였었거든요. 상승 추세인데 나스닥이 더 크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건 아주 안 좋은 신호거든요. 그날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다음 저점까지 한 50%가 넘는 큰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보면은 1월 22일 날은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고, 근데 이제 2008년 10월 8일 날 보면 나스닥이 적게 하락을 했거든요. 네. 훨씬 적죠. 다우보다요. 네. 2.0, 0.83이니까 훨씬 적었는데 저점이 이제 근접하고 있다. 그런 이제 신호로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절대적인 금리가 이미 낮았고 1.20%, 그것도 낮은 데다가 나스닥 하락률이 작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이제 저점을 칠 가능성이 있고 2000년 3월 16일 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날 하루에 이제 12%대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적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날. 다우보다 적게 하락을 그렇죠. 한 날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점을 찍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추세 저점이 가까워졌다. 저점에 가까워졌다. 예, 예. 근데 이제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면 아직 저점이 아니다. 네. 추세 강도가 이제 가장 강하다는 거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가 이제 계속 이제 변화가 되거든요. 어쨌든 추세 강도가 이제 강하다는 얘기는 자주 안 바뀐다는 또 의미도 있고요. 한 번 추세가 형성되면 오래 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추세를 형성하면 네, 예. 크게 그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추세가 안 말씀이신 바뀐다는 거고. 거. 예를 들면 예.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이제 진행 중인데 그게 네. 25년 4월 28일 날 상승 추세가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 한 번도 안 바뀌었거든요. 같은 기간에 다우는 7번이 바뀌었고 S&P는 5번이 바뀌었고 코스피는 7번이 바뀌었거든요. 다른 지수들은 전부 자주 바뀌는데 나스닥만은 저렇게 자주 안 바뀝니다. 그럼 요새 그 지금 유혹 증시 또 특히나 기술주 중심으로 버블 얘기 계속 많이 나오고 고점 예. 얘기 나오는데요. 그렇죠. 요새는 어떻게 봐야 돼요? 최근에 이제 그 추세 강도가 조금 약해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약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추세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렇다고 뭐 아직 완전히 변경된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 고가와 저가가 이제 가장 늦게 온다. 네. 다우 지수가 이제 역사적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나스닥은 아직 사상 최고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나스닥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지금 추세를 그 읽는 법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우리 이제 주식시장은 이벤트, 재료, 그럼 뭐 재료의 반영, 소멸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더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예. 재료보다 추세가 중요하다. 그렇죠. 네. 재료보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미국 시장을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상하게 그 같은 재료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반영이 되고 어떨 때는 또 달리 반응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미국 시장은 이 추세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통상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호재, 금리 인상은 악재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생각하지만 예. 조기 표에서 보시면은 네. 나스닥이 상승 추세일 때는 금리를 인상을 해도 주가가 올라가고 인하를 해도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하락 추세일 때는 금리를 인상해도 떨어지고 금리를 인하하면 또 아주 많이 떨어지고 예. 그게 이제 추세가 이제 그만큼 네. 중요하다. 실적도 이제 네. 또 마찬가지거든요. 네. 2023년 11월 3일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애플이 좀 안 좋게 발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 그 이튿날이죠. 저거는 네. 0.52% 이제 하락을 했는데 네. 지수는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죠. 저게 이제 시간에서는 11월 2일 날 실적 발표하고 이제 시간에서 이제 주가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당일 날 이제 애플도 좀 적게 하락을 했고 지수는 이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기업 실적이 뭐 좋게 나왔든 나쁘게 나왔든 추세 방향으로 지수는 하여튼 움직인다. 그 재료하고 지수 등락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저기 보면은 그 일치율이 41.7%밖에 안 되고 추세와 지수 등락과의 일치율은 91.7%. 저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특히 더 추세 방향으로 강렬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라는 거죠. 작가님, 저희가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럼 그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이잖아요. 예. 네, 추세를 어떤 걸로 어떻게 포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세는 이제 차트 상에서요. 네. 21선 평균선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당일 지수하고 이제 21선 평균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당일 지수가 이제 21선 위에 있으면서 21선이 이제 상향 중인 거를 이제 상승 추세. 하락 추세는 당일 지수가 이제 21선 밑에 있으면서 21선 자체가 이제 하향 중인 걸 이제 하락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가 된 첫날은 그런 현상이 나온 그 첫날을 이제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 이제 바뀐 첫날은 이제 하락 추세가 된 첫날 이렇게 보고 간혹 하다가 보면은 이제 지수가 이제 21선을 살짝 깰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21선이 꺾이지 않았으면 그건 하락 추세는 아니고 그건 이제 중립 추세라고 하고요. 그럴 때는 그냥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어쨌든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을 연구하시다 보니 이 작가님만의 세 가지 법칙을
또 확립을 하신 모양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추세 우회 법칙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재료보다 추세가 이제 중요하다.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강도 중요성의 법칙이라고 그래갖고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상승 추세는 상승을 해야 되고 그런데 상승 추세인데 반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하락 추세인데 악재가 이제 반대로 이제 반영이 돼서 이제 상승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추세가 약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건 지수가 추세 방향으로 움직이면 강추세, 추세 반대로 움직이면 이제 약추세라고 하는 거지. 약추세가 되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91년 1월 17일 2차 걸프전 당시는 하락 추세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일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그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이후에 이제 지수가 급등을 한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강도 중요성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2007년 12월 11일 날 상승 추세인데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날 아주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추세가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상승 추세 금리 인하까지 했는데 이제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한 거죠. 나스닥 기준 뭐 50%가 넘는 대세 하락이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합창 반대의 법칙이라고 저는 이제 명명을 한 건데요. 네. 아시아나 유럽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게 이상하게 이제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 시장에. 아시아 시장에서는 어떤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 아시아가 이제 급락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작년 1월 17일 날 중국의 이제 GDP를 아주 안 좋게 이제 발표를 해갖고 그날 아시아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까지 이제 전이가 돼서 유럽 시장까지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전날 미국 시장의 추세는 나스닥 추세는 이제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시가는 이제 급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종가 방향은 이제 결국 자기네 추세 방향으로 이제 간다. 국내 시장과의 동조화 그렇죠. 그리고 예, 이 공통점을 발견하시면서 그 부분이 예. 재밌으셔서 공부하시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국장 처음에 투자에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봐요. 예. 코스피 이제 2배짜리 그 ETF가 있잖아요. 코스피의 그 타이거 레버리지를 갖고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본 건데요. 네. 코스피 추세를 갖고 매매를 했을 때 그게 1번이고 네. 나스닥 추세를 갖고 이제 매매를 했을 때가 이제 2번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총 수익률도 나스닥 추세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게 수익률도 482대 753이니까 나스닥 추세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게 수익률로도 훨씬 낮고 손실을 본 해가 나스닥 추세를 갖고 매매를 하면 3번 손실이 나고 10년 중에 이제 3년이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피 추세를 갖고 매매를 하면 10년 중에 5년을 손실을 보는 거니까 수익률도 훨씬 좋고 그리고 이제 손실 본 해도 훨씬 또 적으니까 오히려 이제 국장 투자를 할 때도 국장 종목 투자도 나스닥의 추세를 나스닥 보면서 추세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이제 동조화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저게. 물론 저거는 이제 지수 ETF의 하나인 거죠. 종목 투자는 사실은 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 같은 기간에 이제 TQQ 요걸로 이제 매매를 했을 때 수익률도 요거는 이제 3,900%니까 물론 이제 저게 이제 양도세 이걸 이제 감안하고 보면 아마 2,000 몇백 프로 정도 될 텐데요, 저게. TQQ 자체를 매매하는 게 수익률은 훨씬 좋다. 그리고 얘는 이 방식으로 하면은 TQQ 경우는 10개년 중에서 이제 손실보대가 이제 2년, 원래 이제 16년 중에서 이제 3개년 정도가 손실을 받거든요. TQQ로 했을 때 나스닥 추세를 갖고 이제 국장 지수 ETF 매매를 해도 되고 일부는 저 TQQQ 미국 ETF를 직접 투자하는 방식도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작가님 책을 미리 좀 읽고 왔는데 예.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그리고 성장주와 가치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놓으신 그 챕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아무래도 저 같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양분해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작가님만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형주하고 이제 중소형주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대형주 수익률이 뭐 압도적으로 우세한 게 사실이거든요. 대형주들이 이제 그 경쟁력 우위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좋겠다는 거고요. 실적을 봐도 금년도만 봐도 저게 10월 24일 현재인데요. 대형주 수익률이 훨씬 좋거든요. 나스닥하고 러셀 2000을 비교해도 알 수 있고
S&P도 이제 대중 소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대형주 수익률이 훨씬 앞서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나스닥도 이제 대중 소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나스닥 이제 대형주가 이제 NQGS라고 하는데 그거는 최근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이제 쳤단 말이에요. 근데 중형주, 소형주는 사상 최고가 지수가 2011년 말 그 지수를 아직도 넘지를 못했거든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좀 우위가 있는 거죠, 대형주가. 네. 근데 이제 성장주하고 가치주. 네.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뭐 일방적인 어떤 우열을 가릴 거는 아니고 상호 이제 보완적인 그런 관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건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투자 성향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가치주 비중을 이제 올릴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상승장에는 성장주가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건 뭐 가치주하고 이제 비교도 안 되거든요. 이제 하락 추세로 들어가면은 성장주 비중을 많이 좀 줄이고 네. 뭐 현금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일부를 뭐 가치주로 이제 편입을 한다든지 그런 전략은 뭐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뭐 주요 종목 등락 그다음에 지수 등락 뭐 이런 걸 다 같이 볼 수가 있고 저 맨 밑에 가면 이제 신호 데이 트레이딩 이제 신호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총 150개 종목의 등락을 전부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요 하나의 화면에서 미국 그 주식시장 상황을 뭐 거의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 자기가 이제 혹시 검색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저기 하단에 보면 이제 주요 종목 검색. 거기서 이제 검색할 수도 있거든요.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은 우리 작가님 네. 책과 또 우리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 더 예. 자세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자, 오늘 이 추세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해봤는데 나스닥의 추세도 추세인데 예, 예. 이 또 나스닥의 이 중심이라고 이 기술주들의 흐름 예, 예, 예. 이 신산업에 대한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예. 여전히 이 시점에서 유망하게 봐야 할 뭐 섹터 그리고 뭐 ETF 지금 말씀 많이 주셨으니까 예, 예. 이런 부분을 짚고 가면 어떨까 싶어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AI 섹터 그런 쪽을 이제 좋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게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요. 그 나스닥 100 지수보다 그 반도체가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거든요. 나스닥 100보다 반도체가 강한 게 진짜 강한 장이거든요. 그게 상승할 때는 나스닥 100보다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더 강해야 되는데 강하지 않은 해가 이제 2024년도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 시장도 언제 약했냐면 이제 작년이 그런 해거든요.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많이 떨어졌고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하고 이제 동조화되는 게 보면은 반도체가 나스닥 100보다 이제 강할 때는 코스피 200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반도체가 더 적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이제 우리 시장도 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뭐 유독 큰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더 약할 때 그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오히려 약세로 마감이 됐다는 거고 금년도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나스닥이 한 2배 정도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엔 코스피 200도 강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아주 강하게 그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며칠간의 그러면 최근의 흔들림은 크게 우리가 좌우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지금 당장은 뭐 그런데요. 네. 근데 이제 지수가 이제 그동안 이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하락으로 이제 반전할 가능성도 언제든지 염두에 둬야 있거든요. 된다. 네. 근데 미국 시장도 약간의 이제 경계 신호는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됐어도 지수가 그렇게 크게 이제 하락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크게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그다음에 어제 그 이틀째 지금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은
그 뭐 경제라든지 이런 건 몰라도 얼마나 투자가 가능하고 뭐 미국 하니까 뭐 영어도 또 잘해야 될 것 같고 경제도 뭐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접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제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은 특별히 이제 추세가 이제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시장인데 그 추세만 알면은 1년에 뭐 한 평균 한 6번 정도의 매매로도 얼마든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이 TQQQ의 경우에는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한 30% 정도 됐거든요. 지금까지. 물론 이제 미래에도 이제 그렇게 될지는 뭐 그건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뭐 금년에도 이제 좋았고요. 미래에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봐서 미국 시장이 안 좋으면 뭐 코스피는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은 이제 추세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추세만 잘 파악하고 추세 대응만 잘 하고, 근데 이제 그 추세대로 매매를 하는 건 1년에 한 5-6번 정도 그렇게만 이제 네. 매매를 해도 충분히 수익률을 이제 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4000 시대에 이 미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될까? 과연 미국 주식 투자가 많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아서 그래서 오늘 나스닥더 박종식 작가님이랑 함께 한 것입니다. 이 30여 년 정도를 미국 주식을 바라보면서 이 독특한 법칙을 발견을 하셔서 이 추세를 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 책이라고 하시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오늘 내용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나스닥더 박종식 작가님과 또 책, 또 유튜브 채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